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융합수학 수업을 하게 된 안영석 선생님입니다. 사진처럼 생겼어요.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여러분들의 얼굴을 몰라요. 뭐 곧 보는 날이 오겠죠? 예, 선생님 이름은 안영석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모든 종류의 질문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학생 때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선생님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잘 모르는 게 티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됐을 때는 좀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습니다. 쓸데없는 거 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질문을 하다 보면 쓸데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꼭 쓸데있는 질문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갖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하나 더. 선생님의 전화번호입니다. 모든 종류의 질문을 환영하고요. 대신에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받습니다. 네, 근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싫어하는 거는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요.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솔직하게 말해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봐줄 것 같잖아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로 다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솔직하게 말하기. 선생님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난치는 것들 봐도 그냥 예,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냥이라고 제가 말했네요. 뭐 근데 그런 뜻의 그냥은 아니니까. 별명은 안녕수학입니다. 이름하고 비슷하죠? 예,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안녕수학입니다. 융합수학 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융합수학은요, 예, 1학기 단원의 수화연산 문자화식에서 좌표평면과 그래프 3단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 2단원은 강은하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할 거고요. 3단원은 저와 함께 수업을 할 겁니다. 융합수학에서는요, 수학을 어떻게 쓸까, 실제로는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될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까요?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비행기가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의 시대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날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인간 결국 날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상은 모두 현실이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상상이 중요한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도 좋습니다. 모든 생각을 우리 함께 즐겁게 나눠봅시다. 선생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할 게 아니라 나중에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월 22일 융합수학, 발음이 어렵네요. 융합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숫자로 위치를 나타내기입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아주 오래전에 온라인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키를 나타낼 때 수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수로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건 굉장히 편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수직선에서의 좌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좌표를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좌표평면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TMI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는 TMI라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수직선에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1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원인의 집이랍니다. 상원인의 집에서 집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20m 가면 빵집이 있고요. 서쪽으로 30m 가면 치킨집이 있답니다. 예, 선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도로 위에 선 위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읽어봅시다. 상원인의 집을 점 O라고 하고 치킨집과 빵집을 각각 점 AB라고 했을 때 점 O의 위치를 수직선 위치에 0에 대응시킬 때 수직선 지금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수에서 양수, 음수를 배울 때 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두 점 AB의 위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해보자. 자, 말해볼까요? 빵집은 동쪽으로 20m 갔으니까 여기에 위치할 겁니다. 빵집의 위치는 치킨집과 빵집을 각각 AB라고 했으니까 빵집을 B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치킨집은 서쪽으로 30m 갔으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10m, 20m, 30m 간 이 지점이 치킨집이 될 겁니다. 치킨집 점 A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요.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해보자. A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인가요? 예,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요. B에 대응하는 수는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점 O, O에 대응하는 수는 0이 되겠죠? 예, 점 O, 점 A,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각각 0, 마이너스 30, 20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해가 잘 됐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닫고 선생님한테 채팅을 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수직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수직선 위에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죠.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대응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응? 대응이란 말 어렵죠. 대응. 대응을 지금은 짝이라고 알아둡시다. 짝. 자, 그러면 이렇게 A의 짝이 되는 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됐습니까? O의 짝이 되는 수 0, B의 짝이 되는 수 20. 됐죠? 자, 그 점의 좌표라고 합니다. 좌표 무슨 뜻이에요? 좌표 한자인데요. 좌는 앉아있다. 앉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석 할 때 좌예요. 그 좌. 앉아있는 표시. 점이 놓여있는 표시를 좌표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그러니까 점 P라는 점의 좌표가 A는 숫자예요. 이거 수 3이면 3, 5면 5, 0이면 0일 때 기호로 P 괄호치고 A라고 나타냅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모두 틀리게 하겠습니다. 기호를 항상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기호 쓰는 법이 나와 있죠. 만약에 점 5라는 점은 이렇게 괄호치고 괄호치고 0, A라는 점은 괄호치고 마이너스 30, B라는 점은 괄호치고 20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기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호를 다르게 쓰면 여러분들만 다르게 쓰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만약에 기호를 마음대로 선생님 앞으로 더하기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누기는 더하기로 쓸게요. 자, 그러면 3 나누기 1 곱하기 4 계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선생님 나누기를 더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4고요. 곱하기는 없었네요. 이거 더하기로 씁시다. 다시. 더하기 4라고 되었을 때, 선생님은 이거를 더하기 기호로 했으니까 여기가 4. 이건 곱하기 기호로 했으니까 4.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우리가 쓰던 기호를 계속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기호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쓰고 싶을 때는 항상 괄호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A의 위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렇게 꼭 쓰도록 하세요.
자, 한번 써봅시다. 수직선을 보고 ABC의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땡. 자, 이제 A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점의 좌표는요. 대응하는 짝이 되는 수가 마이너스 5니까 괄호 열어주고 마이너스 5에 괄호 닫아주고 이렇게 A의 좌표를 표시해 봤습니다. B의 좌표도 볼까요? 자, B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C는 대응하는 수가 얼마였죠? 예, 2니까 C의 괄호에 2. C는 괄호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4개인데요. 하나, 둘, 셋, 4개를 표시해 봅시다. 점 5는 0에 대응하네요. 0. 여기가 점 5가 되겠습니다. 됐죠? P는 마이너스 4에 대응하니까 이 점이 되겠네요.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정 가운데에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Q.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R은 3에 대응하니까요. 3에 대응하는 R.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수직선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지하철? 자, 서대문역, 우리 학교는 서대문역에 있는데 서대문역의 위치를 0이라고 했을 때 지하철은 방향이 있잖아요. 광화문 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가면 동대문 운동장이 나오네요.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은 좌표를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뭐 많이 살고 있는 충정로 쪽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충정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마이너스로 써서 이렇게 좌표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어요.